네, 이 자리에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경기도민들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새누리당 의정부 출신 홍문종 의원입니다. 국회가 개원되지 않아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빨리 국회 개원하도록 또 노력도 하겠고요.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중심인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문종 의원께서는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이제 8년 동안 이제 공백 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여의도에 입성을 하셨는데 예. 각오도 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8년 동안의 그 원외 생활이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8년 동안 참 길다면 길고 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길죠. 그런데 지금 그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입장에서 보면 또 좋은 약이 많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에 있을 때 그 간과하기 쉬웠던, 저희가 만나기 어려웠던 뭐 이런 현안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게 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제가 뭐 이런저런 법안들을 많이 그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그 실질적으로 민생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 쓴 약이고 좋은 약이 됐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예. 아직 국회가 원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죠. 네네. 네, 우리 홍 의원께서 이제 3선이시고 그러신데 네. 어떻게 뭐 생각하고 계신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그 상임위원회를 아직 그 원내대표끼리 어느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그 야당하고 하게 맡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결정을 못 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저는 뭐 이제 국토해양위를 사실은 선호를 했습니다. 우리 전철 7호선이 그 의정부에 꼭 모든 분들의 수건 사업인데 그 수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 국토해양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 뭐 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 그럼요. 예, 또 의원들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당에서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통해통이나 뭐 이런 데도 당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3선이니까 위원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좀 유동성이 좀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뭐 이제 2년씩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전반기에 못하면 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못하면 전반기에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아마 뭐 위원장이 되겠죠. 근데 예, 어느 위원회에 가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뭐 전반기에 대선들도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서 좀 더 여야 간의 그 원내 교섭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홍 의원께서는 뭐 이미 알려진 바대로다가 좀 대표적인 친박근혜 인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예.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신 겁니까? 뭐 모든 그 정치인들이 뭐 이런저런 인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박근혜 위원장님께서는 그 보궐선거에 출마하실 때 예. 그때는 뭐 한나라당인가요? 그 당시에 하여간 모든 당원 그 국회의원들이 아마 다 거기 가서 보궐선거라는 게 이제 다 품앗이 하는 거니까 예. 그때 가서 뵀어요. 근데 굉장히 단아하시고 또 나름대로 국가관과 민족관이 뚜렷하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제가 그 박근혜 대표님하고 그 정치적인 인연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는 것은 이제 2005년에 제가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을 할 때 당 대표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이 있고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이 이제 나라를 한번 맡았으면 좋겠다. 애국심도 있고 또 확실한 그 국가관, 민족관 이런 것들이 이분이 좋은 대통령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친박 인사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2005년 그 전에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하고 잘
그 관계는 앞서 뭐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고 뭐 그런 사이는 아니었고요. 예, 동료 의원으로서 알고 있었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서 보면 그럼 대선 주자로서 우리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우리 저 홍 의원께서는 어떤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우리 박근혜 대표님은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요. 장점만 많이 보는 그런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우리 저 위원장께서는 제가 보기에 이제 그 구시대를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의 정치,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그 많은 정치인들이 그동안 이제 뭐 정치 자금이나 하여간 돈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참 어려웠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박근혜 위원장님께서는 그야말로 못다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선거를 같이 치러보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원칙과 소신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원칙과 소신이라는 게 사실 그 정치인으로 보면 손해 볼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옳다고 생각한 일, 또 특별히 국민하고 약속한 일에 대해서는 지키시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무겁게 생각하시는 그런 정치인의 자세는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좀 본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견에서는 무슨 뭐 수초공주니 뭐 고집불통이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단점도 어떤 지도자로서의 위상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한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수첩공주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여간 남의 말씀을 잘 경청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이렇게 적으시고 그거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화가 잘 안 된다, 뭐 소통이 안 된다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DJ나 YS는 제가 이제 직접 뵈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DJ나 YS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가장 많은 분들에게 말하자면 조언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빽빽하게 기록하고 계시고 그 스케줄을 보면요. 저도 이제 그 국회의원 돼서 아이고 이 스케줄 때문에 참 죽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이고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 스케줄은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거든요. 그것을 소화하시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런 이미지이실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국민들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그동안 그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아마 그래서 혹시 사람들 생각하기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아니면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시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새누리당의 유력 대권자로다 이제 얼등히 이제 앞서 나가다 보니까 후발자들이 많은 얘기들이 옵니다. 요새 무슨 여성 리더십과 관련된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뭐 근데 이제 21세기에 그 뭐라 그럴까 여성을 무슨 이렇게 뭐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여성에 대한 무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차별화를 뭐 시도한다든가 이거는 거의 시대착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뭐 남성 여성이 뭐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께서도 여자, 남자 이것으로 뭐 이런 것으로 평가받기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 정치인의 능력으로 평가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무슨 여자는 안 된다든지 뭐 여자가 뭐 이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 박근혜 전 위원장이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속마음이 들어갔다 나오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개념치는 않으실 겁니다. 뭐 그분들이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실 테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 그 새누리당 내 이제 경선 룰 개정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재호 정몽준 의원 등이 이제 비박 진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강력하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 의원께서는? 저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제 계속해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05년에 저희가 이제 그 경선 룰을 만들 때 사실은 이게 박근혜 위원장께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상대방이 그 요구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박근혜 위원장께서 이 룰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약 9개월 동안 그 57차례에 걸쳐서 당내 회의, 5차례의 국민 공천회. 그래서 그 엄청난 시간과 그다음에 엄청난 말하자면 사람들 공청회니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선 룰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밖에 이제 왜 무슨 주자들이 경선 룰을 정하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시간이 없다는 거 하고 네.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돈 문제는 그럼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돈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 1,000억 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새누리당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그 양당 전체 정당에 이게 새누리당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네. 조금 유도리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국민의 혈세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이 자기의 야심이나 아니면 자기의 흥행을 위해서 국민 돈 1,000억 원 써도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네,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제 오는 12월 대선 승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특히 이제 수도권의 승리가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수도권의 승리 없으면 그렇습니다. 대선 승리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좀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렇습니다. 새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 우리 홍 의원께서는 어떤 걸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겨우 이겼습니다. 네. 이제 겨우 이겼고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는 16명, 네. 50명 중에서 16명 당선됐고요. 네. 경기도에서는 52명 중에서 21명 이렇게 네.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고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인 투표로 봐서도 새누리당이 야당에 비해서 득표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특별히 대통령 선거는 수도권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결정나는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젊은 사람들 또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한나라당 시절에 한나라당이 본인들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없었다. 본인들하고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특히 정강 정책이 이제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분들, 청년 이런 분들을 향해서 많이 이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면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이나 새누리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게 해서 그분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중요하죠. 수도권에서 이겨야 대통령 선거에 이기는 거고 특별히 이제 수도권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욱더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홍영같이 뜨거운 가슴으로다가 접근하면은 이분들도 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요즘 전국 현안을 보면 종북주의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종북 논란에 대해서 우리 홍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그 정부위원들은 제명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한 60% 70% 예,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예. 정말 답답해요. 그 대한민국 국회면 뭐 대한민국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실체를 부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애국가를 뭐 무슨 국가가 일하는 동 아니라는 동 뭐 국회에 대해서 인사를 한다는 동 뭐 아직도 마치 김일성 3부자에 대해서는 무슨 온갖 충성심을 다 보내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정도의 그냥 우려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심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국회가 안 열려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국회가 열리면 심도 있게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럼 대선까지도 뭐 계속해서 이게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쟁점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어차피 그렇죠?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지금 속아내고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대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복잡하시겠습니다. 지역 현안 말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의정부 지역 이제 군사시설 규제도 이제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개발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 지금 뭐 우리 홍 의원께서는 경민대학교 이사장님 대학도 지금 그쪽으로 뭐 늘리지 못하는 이런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의정부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구상하고 계시죠? 글쎄,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줄기차게 초선의원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한수이북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게 국가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통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모르지만 어차피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 북부의 뭐 인프라스트럭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뭐 혜택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경기 북부를 발전시켜 놔야 제가 생각하기에 이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한 60여 년 동안 이렇게 국가에 봉사한 지역 아니냐. 그렇죠. 얘가 뭐 군사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수도권 뭐 제한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풀려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규제 때문에 경기 북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 속도가 느리고 낙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북부에 사는 주민들께서 고민도 많으시고 또 울분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에게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규제나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해 드려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대한민국 정책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경기 북부를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로서 일종의 버퍼존으로서 우리가 경기 북부를 어떻게 개발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플랜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국회의원들로서는 그런 플랜을 정부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를 도와드리고 또 방향도 제시해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또 이것이 균형적인 발전, 경기 북부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만 앞으로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균형 있게 발전하고 더 대한민국 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경기 북부의 역할이 제대로 경기 북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북부 지역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하려면 각종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도로라든지 교통망 확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악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이제 저도 이제 선거 때 전철 7호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의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포천까지 가는 전철 7호선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과연 이것이 지금 당장 놓는 것이
말 좀 적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렇죠. 뭐 또 사람들을 지금 경기 북부의 발전 상황으로 봐서 이것이 노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이거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도 타당성이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경기 북부에 대한 그런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가 뭐 도로망이 됐건 전철망이 됐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경기 북부에 대한 아주 과감한 투자 이것이 결국 통일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나중에 균형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동안 입었던 좀 소외감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앞으로 4년 동안은 우리 정부에 경기 북부에 대한 좀 관심 좀 가져달라 이런 전도사 역할을 하기로 아주 작심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인프라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경기 북부 전체를 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 의정부 아닙니까? 의정부 하면 또 경기 북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의정부가 도약이 되고 발전이 돼야 경기 북부 전체가 발전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정부의 어떤 성장 동력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의정부가 이제 경기 북부의 중심이 뭐 위치적으로도 사실 그렇죠. 중심이고요. 또 경기도에서 시로 이제 3번째 승격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프라가 상당히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전철 7호선의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의정부로서는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양동 통합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고양이 이제 100만이 넘어가고요. 남양주 구리 이쪽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도 하고 중앙정부의 투자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에 관해서 이제 각 시군마다 이제 시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렇게 멀리 보면 이거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 이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의정부 발전을 위한 어떤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하나가 돼서 큰 그림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경기 북부의 중심, 통일의 중심으로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큰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우리 경기 북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거고 지금 그거의 바로 밑에 단계의 목표는 우리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하나가 되는 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의양동은 원래 뿌리가 하나였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심은 이렇게 위반되어 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지금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큰 틀에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합의하고 또 이제 좋은 결과를 갖고 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나눌 말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은 벌써 다 돼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마무리 삼아서 인사 말씀 해주시죠.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기대와 끝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경기도의 미래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가 뭐 남쪽이건 북쪽이건 우리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요. 이 경기가 하나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 발전과 또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문정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홍문정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